약간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게 상법상의 이사충실 의무는 신뢰 회복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사 선출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의지가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너 신뢰 지켜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실제 의사 결정 구조, 가버넌스 개혁의 소위 실정 효과가 반영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 투표제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집중 투표제 이미 도입되어 있다 했지만 1998년에 상법에 도입됐지만 아마 상장기업 97%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조 원 이상 기업은 의무화하겠다는 조항이 있는데 시장 일부에서는 그게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있었다 했지만 상장기업 97%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무화시키는 규정이 나와서 집중 투표제가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의 의사가 들어가는 걸로 바뀌어야 의미 있는 소위 거버넌스 개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국내 상장 기업의 90% 이상이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입니다. 90%가. 이들 기업의 평균 지배주주 지지율이 40.3%입니다. 알다시피 대주주는 이사진을 자기 마음대로 구성합니다. 그냥 거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는 집중 투표제가 없다가 아니라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느냐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냥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정도가 포함되는 거라면 상당히 시장에서는 실망할 수 있다. 이건 시장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첨언을 드리면 이번 상법 개정안에 이사 충실 의무가 바뀌는 내용은 선언적이고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선언적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가장 다양한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그럼 그 근거 때문에 진짜 줄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느냐 했었을 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잘못했다, 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내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약간의 미비함이라든가 뭐라 그럴까요? 약간 허위 공시라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이 조금 부풀리는 공시들, 너무 낙관적인 공시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또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사라져 있고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선 소송을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미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평론가님도 말씀 주셨지만 집중 투표제도 이미 법제화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이미 법제화된 게 부분적으로 있었고 다 나름대로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다 있었는데 왜 안 됐었느냐라고 했었을 땐 사실 소송을 걸어봤자 증빙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주장을 100% 수용한다 하더라도 줄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요. 어찌 보면 이제부터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톤 앤 매너를 가진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후속 입법 조치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면 그때쯤 그런 우려가 있어야지 정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업인들 만나면. 기업이라는 게 무조건 배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유보금을 놔둬서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주주들이 배당 성향 높여달라고 하고 아우성만 치면 주주가 기업 가치가 더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그동안 배당을 많이 해오셨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 한 번도 안 그러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수긍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